유토피아인가, 기술 봉건주의인가, AI가 인간 대신 일을 한다면 우리는 노동에서 해방될까요? 아니면 일자리를 잃고 소수의 거대 기업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AI가 만드는 미래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기술 봉건주의라는 새로운 디스토피아일까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가 바꿀 노동과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우리가 경험한 생성형 AI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생성형 AI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프로그램까지 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성형 AI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맛본 생성형 AI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진짜 메인 요리는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필요한 자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 AI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경쟁업체를 분석하고 표와 그래프를 만들고 보고서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제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서 인간을 대신해 일하는 디지털 노동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2. 육체 노동 다음은 지식 노동이다. 과거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로 대체했습니다. 증기기관은 사람과 가축의 힘을 대신했고 공장 자동화는 반복적인 생산 업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AI가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육체 노동만이 아닙니다. 사무 업무, 회계, 번역, 상담, 자료조사, 콘텐츠 제작, 프로그래밍과 같은 지식 노동과 정신 노동까지 AI가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직업 전체가 사라지기보다 그 직업을 구성하는 여러 업무 중에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부터 AI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기업은 대규모 해고보다 먼저 신규 채용을 줄이고 퇴직한 사람을 충원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AI를 이용해 과거 여러 사람이 하던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필요한 직원의 수는 감소합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3. AI 시대에는 누가 살아남을까?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두 방향으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에는 AI를 개발하거나 여러 AI를 지휘하는 소수의 고숙련 인력이 존재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돌봄, 간병, 영어, 교육, 현장 기술처럼 인간적인 신뢰와 실제적인 접촉이 필요한 직업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정형화된 사무직과 중간 관리자들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보다 더 많은 것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AI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업무를 여러 단계로 나누며 AI가 만든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AI를 지휘하고 검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 생산력이 높아지면 유토피아가 올까? AI와 로봇이 계속 발전하면 인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에서 로봇이 상품을 생산하고 AI가 하루 24시간 지식 노동을 수행한다면 인간은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술만 보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풍요가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16세기 토마스 무어가 쓴 유토피아를 살펴보면 그 사회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노동에 참여하고 사치와 과도한 욕망을 줄이며 생산된 물건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유토피아가 가능하려면 생산력만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생산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분배의 제도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AI가 기업의 비용을 줄이면 그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상품 가격을 낮추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AI가 만든 이익은 AI를 소유한 기업과 주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술은 저절로 이타심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와 분배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기술은 독점과 이윤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는 누가 소유하는가? AI를 학습시킨 인간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AI가 절감한 노동 비용은 누구의 소득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 자본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 과거의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상품을 생산하려면 수많은 노동자가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기업에서 임금을 받았고 기업은 노동자의 힘으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이존 관계 속에서 임금, 복지, 노동법, 노동조합 같은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한다면 자본이 인간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한 명의 직원이 AI를 이용해 과거 10명이 하던 일을 처리한다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간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로서의 인간을 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의 인간은 계속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도 잃는다면 기업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만들어도 그 상품을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 AI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배당과 같은 새로운 분배제도가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7. 기술 봉건주의란 무엇인가? 일부 학자들은 빅테크 기업이 지배하는 미래를 기술 봉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소수의 영주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농민은 영주의 땅에서 일하고 수확물의 일부를 바쳤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토지 대신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검색, 쇼핑, 콘텐츠, 결제, 배달, 광고와 같은 경제활동이 소수의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과 기업은 그 플랫폼에 들어가야 고객을 만날 수 있고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수수료를 따라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이러한 집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첨단 AI를 만들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엄청난 개발비도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작은 기업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AI라는 새로운 생산수단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봉건주의의 위험입니다. 8. 그러나 기술 봉건주의가 운명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술 봉건주의가 반드시 찾아올 미래는 아닙니다. 강력한 독점 규제, 공공 AI 인프라, 개인의 데이터 권리, AI 기업에 대한 세금과 사회적 배당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AI가 만든 풍요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제도 개혁의 속도입니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매우 느리게 바뀝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일자리 불안과 부의 집중,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인간과 기계의 경쟁이 아닙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사회제도 개혁의 속도 사이의 경쟁입니다. 9. AI 패권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이다. AI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AI를 작동시키려면 첨단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 통신망, 클라우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I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의 산업력, 에너지, 금융, 군사력 경쟁으로 확대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도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에너지, 통신망, 결제망을 둘러싼 종합적인 패권 경쟁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하나의 경제 질서 안에서 움직이기보다 미국 중심의 경제권과 중국 중심의 경제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여러 국가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혁명은 노동시장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권력 구조와 국제 질서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10.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과도한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높은 수익률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소득원을 여러 개로 나누며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를 지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업무를 나누고 여러 AI를 연결하며 결과를 검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AI가 지식과 정보의 가격을 낮출수록 사람 사이의 신뢰, 책임, 경험, 돌봄은 오히려 더욱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직업 공동체와 같은 실제적인 관계망이 개인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올지 디스토피아를 가져올지는 AI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AI라는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입니다. AI가 만들어낸 부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AI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 파도의 방향을 개인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낮추고 여러 개의 닭과 돛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AI에게 대체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AI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풍요의 소유권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기령명리의 잡스런 생각이었습니다.